교차로에서 동범리, 선두암, 태안순환도로 방면 좌회전합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죄송한데요. 예. 잠깐만 못 받을게요. 예예예. 안에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뭐부터 뭐지? 차박하신 거예요? 아니요 지금 왔어요. 아 오늘 오신 거구나. 와 디자인이랑 이거 너무 진짜 멋있다. 이쯤 되면 차값보다 튜닝비가 더 나왔어. 아 이거 차를 해서 튜닝한 거 원래 되는 그치 게 이거? 그치 이거 원래 밴하고 버스 모델밖에 안 나오니까. 그 르노마스터를 아예 매입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거기 해서 튜닝을 해서 아예 완성차로 완성차로. 아 나오는 그런 컨셉이에요. 실례가 안 되는 그 얼마 정도 하는 게 가격? 이게 지금 한 7천 중반. 7,000이요? 예. 그럼 요 위에가 지금 침대인가요? 예, 이게 이제 여기까지 확장이. 아 여기까지요? 네. 아니 그럼 몇 명 정도? 한 2명 정도? 3인 정도는 생활할 수 3인까지도요? 있는. 그럼 만약 이거 배터리는 어떻게 배터리는 별도의 배터리가 또 네, 별도의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겨울철에는 아예 걱정 없이 그냥 쓰실 수 있고 그 정도예요? 여름철에는 뭐 에어컨 정도 틀면 한 4시간 정도 쓸 수 있고 온수 나오고. 네, 온수도요? 있고. 와 이건 연비 차가 어느 정도 돼요? 연비 좋아요. 얘는 연비요? 11 넘어요. 에? 11씩이요? 11, 12. 와 대박이다 고속이요? 이거. 아니면 그냥 시내? 그냥 시내 주행에도 시내가 한 11씩이요? 9, 10, 아. 11점 몇이에요. 공인연비가. 확실히 제가 정확하게 르노가 기억은 잘 안 나온다. 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그 벤에서 더 막 캐빈을 확장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하중 무게를 안 넘거든요. 아. 화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원래 연비가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뭐 2명, 아이들까지 3명까지는 그래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아. 네. 4인은 좀 힘들고 솔직히. 와 진짜 멋있네요. 이거 남자들 로망인데 이런 거. 감사합니다. 예, 예. 어, 12.
너무 세다. 보일러가 아니지? 무시동 있다. 자, 오늘의 토크 주제는 인사를 안 했네요. 뉴스입니다. 오늘의 토크 주제는 만약 내가 캠핑카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추후 캠핑카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저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쯤이면 은퇴했을 거고 집은 있어야 되겠죠. 베이스 캠프처럼 집은 있어야 될 거고 집은 대신에 굉장히 이제 줄여 나가고 대신에 이제 캠핑카를 주 거주 목적으로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거주 목적으로 거의 쓰다 보니까 전국을 이렇게 누비고 좀 더 포부를 넓히면 세계를 누비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주차 걱정은 일단 한시름 놓을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이제 넓은 스페이스를 가진 캠핑카가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캠핑카를 좀 생활해 보니까 이왕이면 거실과 침실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는 니즈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조금 더 크고 거실과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공간. 두 번째는 요즘은 이제 IT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뭐 테슬라를 선도로 해서 정말 사람의 개입 없이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어떤 이벤트에 반응하지 못해서 가끔 인명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앞으로 5G가 발달되고 통신 환경이 더 좋아지게 되면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데이터도 훨씬 늘어날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의 폭도 더 늘어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캠핑카지만 이미 벤츠 스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주행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캠핑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워크스루가 되는 캠핑카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워크스루가 되면 얼마나 편리할까? 그런 막연한 좀 호기심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겨울철이건 여름철이건 자다가 그냥 일어나서 대충 그냥 속옷 차림으로도 운전석 가서 바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런 건 정말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속된 말로 팬티만 입고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스루가 되는 모델을 한번 사용해봤으면 좋겠고 월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15인승 버스 기반으로 해서 제가 원했던 거실, 침실 분리가 되면서 앞쪽에 회전형 시트가 들어가면서 이제 앞쪽 거실 공간을 좀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금 프로토타입 비슷하게 이제 1호 계약까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좀 마음에 들면 돈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거 목적이라면 가장 뭐가 문제가 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계속 살다 보니까 매일매일 입은 옷이 이제 빨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빨래를 코인 세탁실 가서 물론 처리해도 되겠지만 아무래도 비용이 발생되니까 이왕이면 작더라도 속옷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티 정도는 세탁을 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탁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인덕션 같은 게 이번에 제가 이제 아파트 이사하면서 설치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물론 전기를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앞으로 2차 전지 같은 부분도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서 아마 휴대용으로도 앞으로 이제 전기를 조금 더 폭넓게 쓰는 시대가 곧 도래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덕션은 정말 편리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220V 꽂아서 휴대용 인덕션을 쓰고 있는데 걔를 쓴 이후로 최근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고기 구워 먹는다 이제 그런 용도에는 이제 필요를 하겠지만 간단한 국물 요리라든지 그런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그런 용도는 너무 좋더라고요. 인덕션이. 그래서 인덕션이 설치가 되면 이왕이면 전기를 좀 덜 먹으면서 이렇게 캠핑카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인덕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이제 계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섯 번째는 이제 여름철 에어컨 관련된 내용입니다. 캠핑카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여름철에 특별한 보조적인 배터리 충전 없이 편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에어컨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꿈꾸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고성능 알토도 나오고 충전량이 큰데도 큰 부하 없이 쓸 수 있는 인산철 배터리도 이제 전용으로 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태양광의 효율이 좋다 보니까 지붕에 천와트 정도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래도 한낮에 쓰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정 안 된다면 언더 발전기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서 기름을 통해서 시동 없이 좀 전기를 펑펑
씀으로 해서 에어컨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여름철 되면 항상 나오는 화두이기 때문에 물론 몇몇 메이커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 해결한 제품도 있거든요. DC, AC 겸용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또 DC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냉방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여름철에 에어컨 펑펑 쓸 수 있으면 캠핑카를 사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이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실내에서 물 쓰는 부분 관련된 내용인데 겨울철 동파 걱정 때문에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고 실내에 물을 다 비워버리죠. 특히 이제 청수통 비우고 오수통 비우고 그다음 잔수까지 제거해서 드레인을 탁 한 다음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주를 하게 되면 실제 실내에 항상 이렇게 뭐 한 20도 이상의 보일러를 무시동 히터를 이렇게 켜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수통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메이커는 실내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쓰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오수통이거든요.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메이커가 차량 외부 쪽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물은 쓸 수가 있는데 오수통으로 나가서 이 오수통 자체가 얼어버려서 더 이상 물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실험들을 했었죠. D2를 이용해서 따뜻한 온풍을 보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막 효율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패드 같은 거, 전열 패드 같은 걸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겨울철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 오수통과 관련된 어떤 동파 내지는 어느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이거 정말 겨울철에 물 그냥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캠핑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드레인 하는 방식도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청수통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전 이거 열어가지고 다 이렇게 잔수까지 제거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원터치로 정말 편하게 예를 들면 이게 기술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버튼 그냥 누르면 그 잔수까지 그냥 한 방에 다 이렇게 해결이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겨울철에 정말 물 너무너무 편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거주를 하는 입장에서 많이 쓴다고 했을 때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땡땡 먹을 게 없다 야 응? 차크닉 전문 방송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박을 계속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차박지 소개 위주가 아닌 그동안 짧지만 제가 이제 경험했던 알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중간중간에 토크 형식으로 항상 넣어서 좀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의 아주 짧은 소견이지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은 댓글 남겨주셔도 좋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다루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시면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꼭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화도 쪽에 왔는데요. 이 강화도가 제가 거의 홈그라운드잖아요. 집에서 가까워서 굉장히 자주 오는 편인데 아직도 제가 못 가본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새로운 쪽으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이제 초지리라고 해서 강화대교 건너서 바로 초입 쪽에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물이 지금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 이렇게 갯벌만 나오는데 제가 물이 좀 들어오면 물때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보기에 좀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캠핑카에서 캠핑카 혹은 이제 차박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저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제작한 영상들 보면서 되게 도움도 받고 힐링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편집에 대한 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날씨에 진짜 텐트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아 정말 부지런한 거예요. 저도 텐트 생활 열심히 할 때는 한겨울에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저게 되게 힘들어요 정말. 백로주다. 백로주 정말 자주 갔었는데. 바다가 보일 줄 알고 해서 이렇게 와봤더니 실내 낚시터가 있네요. 차가 왜 이리 많네. 망했다. 다시 돌아갑니다.